징계위가 내일 모레로 예정돼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이 그 징계위에 이성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한동수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 과정에서 무리한 행동으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까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뉴스가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흥미로운데요. 윤 총장 측이 이성윤, 한동수, 정진웅을 증인으로 신청. 징계위 핵심 변수가 되나? 이완규 변호사, 윤 총장 측에 따르면 이성윤 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정진웅 형사1부장 전 그리고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 관계자를 징계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밝힌 대목이 있는데요. 정익춘 변호사님, 네. 윤 총장 측이 이성윤, 한동수, 정진웅 소위 세간에서 추미애 장관 라인이 아니냐라고 거론이 되고 있는 이 세 사람을 징계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힌 이유가 뭘까요? 일단 검사징계법 제가 찾아보니까 13조에 징계 혐의자나 변호인은 증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증인 신청을 갖다 한 것 같은데 이 증인을 과연 징계위원회에서 채택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 저도 사실은 이상했거든요. 왜 이성윤 검사장이나 저런 분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갖다가 했을까? 제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을 갖다가 해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징계 혐의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판사 사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6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뭐 누구와의 잘못된 만남, 뭐 그다음에 뭐 정치적 중립, 감찰 불응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윤 총장의 변호사가 생각하기로는 이 징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찰 방해인데 이 감찰 방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감찰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분들을 증인으로 부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판사 사찰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도 다 징계 혐의로 넣은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징계 청구가 엉터리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나름대로 전략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예, 징계위가 열리는데 이 결론이 바로 안 날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자, 징계위, 내일 모레가 아니라 내일인데 제가 몇 차례 내일 모레라고 했군요. 내일, 10일 징계위는 열리는데 결론이 내일 바로 안 나올 수도 있다? 무슨 말일까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예고했고 기피 신청하겠다. 특히 1. 이용구 차관 그리고 추 장관 지명 2명 검사에 대해서 징계위원 7명 중 과반 참석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징계위가 개최된다 하더라도 징계위원 간에 해임이냐 정직이냐 의견이 엇갈릴 경우 추가 심의 형태로 최종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은 당일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측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윤 총장 측에서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 심판이 공정하지 않다.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 분명히 하겠다. 그리고 법무부의 심재철 국장이 오더라도 기피 신청하겠다. 네. 이렇게 저렇게 기피하면 정독수도 못 채울 거 아니냐라고 이 기사들은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그거는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그건 묵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정인의 문제이죠. 정인 지금 말한 대로 방금 우리가 논의했던 3명 외에도 그 전에 이제 유혁 감찰관이라든지 손준성 검찰관 수사정보 정책관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정인이 상당수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정인 신문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핵심적으로 이거 여당 자체 내에서도 김종민 의원 대표 발의로 해가지고 이 법 자체가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다 말하자면 임명하는 정도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말하자면 징계위원을 9명으로 늘리고 외부 인사를 넓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징계위 안에서도 일정 정도의 내부 구성원들이 사실은 이 현재의 말하자면 법적 어떻게 보면 공백 상태라 그럴까요? 이게 애매한 시점이잖아요. 1월 21일부터 개정된 법이 들어오기 전에 적용되는 것이 어차피 이것이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 윤 총장 측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이게 징계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통령한테도 무리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물론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은 이것을 빨리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중징계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계위 구성에 말하자면 민간위원들의 구성의 어려움, 또 실제로 구성을 했다 하더라도 심재철, 또 말하자면 법무부 장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내부적으로 본 징계 이전에 거쳐야 될 과정이 굉장히 많다는 측면에서 단시일 내에 결론이 안 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우리가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에 근거한 의혹 제기가 검찰 수사 결과 거짓으로 판명났거나 증거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라는 보도해드렸는데, 이번 징계위, 내일 징계위가 열리는 이유도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게 새로운 의혹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6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저 징계위까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에 감찰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를 열겠다는 그 사유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징계위까지 오기까지의 이 절차적 과정 또한 굉장히 위법할 소지가 크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징계위가 개최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징계위는 사실상 감찰위하고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면서부터 사실은 명분을 굉장히 많이 잃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징계위가 계속 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요.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시면서 조금 미뤄지면서 이제 다시 강행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정부의 당연직 징계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곤란스러울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증인 신청이라든가 기피 신청이 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보면 과연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역사적 기록이 될 전환 사건에 내가 꼭 참여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논란들 속에서 저는 굉장히 가치 판단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지금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2가지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결되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결국 이번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저는 결국은 이 징계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가야지만 끝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것. 그것이 이 징계위의 정상적인 개최와 또 앞으로 이것에 가질 영향력 이런 것들에 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모든 변수들을 포함해서 내일 징계위가 개최될 텐데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내일 열리는 징계위에 대해서 내일 방송 때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